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방금 들으신 시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개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이렇게 형식적이고 회피적인 답변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오히려 고양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심각한 현실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 먼저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5년 고양시 주민참여 예산이 9억 2,100만 원인 106만 시민에게 1인당 861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답변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답변 준비하시면서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본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인지하셨다는 건가요? 답변서에 나온 답변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항상 요구하는 바인데요. 시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용인시 23,328원, 화성시 11,810원과 비교해서 각각 27배, 14배 적다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용인과의 비교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수원 특례시는 7억 7천입니다. 창원시는 30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의 총 규모하고도 관계되는 일이라서. 자, 앞에서 본 질문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확히 주민참여 예산은 일반 회기 대비 주민참여 예산 비율입니다. 자, 일반 회계 기준으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일반 회계가 2024년 대비 1,582억 원, 5.97% 증가했는데 주민 참여 예산은 9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감소했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소를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감소시키신 거죠? 그거는 참여를 그때 못했기 때문에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전국 특례시 평균 0.3%를 적용하면 84억 원입니다. 현재 9억 원과의 차액 75억 원은 일반 회계의 0.27%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십니까? 재정 부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과 관련이 있다고 앞서서는 답변하시고 지금은 또 재정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신 겁니다. 지금 아니요, 듣지 않겠습니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답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지금 답변은 앞서서 본 질문을 듣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앞서서 답변서에 질적 성장이라고 하셨는데, 자, 시민 참여율 향상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성과 개선 등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가요?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고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에서 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석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가서 그 위원들 참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인사하는 시간은 가졌다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조정 협의회에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사하러 갔었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시죠. 자, 조정 협의회 연도별 참석 확인입니다. 어디에 시장님 이름이 있습니까? 참석을 직접 거기에 협의회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인사하러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예. 조정 협의회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 겁니까? 그 주민 참여 예산을 회의하는 거죠. 자, 조정 협의회는 앞서서 제가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참여 예산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최종 사업 반영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은 조정 협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12개 체크리스트랑 실제 심사에서 불구가 판정된 132건 중 80.3%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효율성 부족, 시 재정 여건 고려 등 체크리스트에 없는 기준으로 시민 제안을 탈락시키는 것이 과연 투명한 행정입니까? 체크리스트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분석의 내용은 어디서 혹시 우리가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까?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러면 실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민들에게 12개 체크리스트만 공개해서 시민들이 사전 제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체크리스트 기준에 안 맞다는 얘기가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이지 체크리스트 적용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 내용에 보면 체크리스트의 기준에 불일치해서 저기 불가사업으로 판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보고 아마 평가를 했을 거라고는 봅니다.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 효율성 부족, 시 재정 여건 고려 등 이런 없는 기준을 가지고 불가 사업을 판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체크리스트와 부합하지 않으면 체크리스트와 동일하게 수정하실 겁니까? 적용하도록 노력해야죠. 취약계층 30% 우선 선발이라고 하셨는데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2명뿐이고 10대, 20대는 전무합니다. 이것이 운영 계획에 명시된 계층별 대표성 강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어느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가 잘 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취약계층 30% 우선 선발이라고 앞서서 답변서에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는 2명이고 10대, 20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층별 대표성 강화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그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이 신청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거기 대상자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그런 걸 추천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걸 또 배려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서 답변서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반영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약계층 30% 우선 선발 특정 성별에 치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성된 내용을 봤더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모집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인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3년 7건에서 2025년 155건으로 중복 제한이 급증한 것은 시민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잘못입니까? 잘못은 따지기보다는 그 중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거는 다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은 제가 이미 했고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중복 제한이 계속 급증하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책임 문제보다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부서에서 또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사전에 충분한 또 중복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좀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본 질문부터 지금 시장님의 답변서 그리고 저의 추가 질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시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행정을 모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제 2025년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해주십시오. 저는 최종적으로 적어도 1%까지는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상 규모를 최소 일반 회계 몇 %까지 확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정하고 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일반 회계 기준으로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2025년에 9억 원이었죠? 2026년에 20억 원을 증가시키고 2027년에도 20억 원, 2028년에도 20억 원을 증가시켜서 매년 20억씩 증액하면 단계적으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0.3%를 충족하게 됩니다. 이게 과도한 재정 부담일까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그 사업의 내용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2025년 조정협의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시겠습니까? 최대한 확인을 하고 일정에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년 연속 불참하셨습니다. 3년 우리 연속 불참한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시민들에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주민 최대한 참여 노력이 예산은 아니라 주민 참여 시장님 예산은 질문 안 끝났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참석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셔야죠. 그 상황에 따라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만 고향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정상화를 위해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걸 약속해야 됩니까? 어떤 걸 약속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서 얘기한 일반 회계 몇 %, 그 얘기는 아까 답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지 구체적인 않겠다는 답변을 말씀이신 할 수 거죠?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주민참여 예산제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정상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의 일문일답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구체적 수치에 대한 무지, 법적 의무에 대한 무책임, 투명성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무대책. 이것이 106만 고향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장의 정치적 장식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2025년 주민참여 예산을 최소 일반 회계의 0.3% 이상으로 즉시 확대하십시오. 둘째, 2025년 조정협의회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셋째, 홈페이지 체크리스트와 실제 심사 기준을 일치시키는 개선안을 3개월 내에 제출하십시오. 시장님, 더 이상 형식적 답변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변화를 원합니다. 시장님의 언행 일치를 촉구하며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